운동하라고 해서 열심히 걷고 등산도 했는데 오히려 다리가 더 저리고 더 아파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협착증은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좋다는 운동, 허리에 좋다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오히려 신경을 더 압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오랜 시간 척추 재활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운동하셨는데 증상이 더 나빠지신 경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신경이 더 눌려버린 경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협착증에 맞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 세 가지, 그리고 신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반드시 해야 할 운동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왜 운동을 해도 나아지지 않았는지, 또한 어떤 운동을 해야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방향 2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협착증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 병인지 먼저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도 그냥 흘려 들으시게 돼요. 우리 척추 안쪽에는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터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터널이 넉넉합니다. 신경이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터널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고 벽이 두꺼워지고 통로가 점점 비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협착증입니다. 단순히 허리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고요?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다 점점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거나 걷다가 중간에 멈춰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행장애 또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는데요. 협착증 특유의 증상입니다. 조금 걷다 쉬면 괜찮아지는데 다시 걸으면 또 저려오는 그 증상 말이에요. 이 좁아진 터널, 협착증은 자세에 따라 통로의 넓이가 달라집니다. 허리를 앞으로 살짝 굽히면 척추관이 조금 열립니다. 신경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허리를 뒤로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진 터널에서 천장이 더 내려오듯 척추관이 더 좁아지고 신경이 더 세게 눌립니다. 이게 바로 협착증 환자분들이 앞으로 살짝 구부정하게 걸으면 덜 아프고 뒤로 젖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더 아픈 이유입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걸으면 좀 편하신 분들 계시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카트를 잡고 앞으로 살짝 기울어진 자세가 척추관을 살짝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자전거를 탈 때 비교적 편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앉아서 허리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신경에 가는 압박을 줄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등산을 할 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오르막을 오르거나 바닥에 누워서 허리를 한껏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면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순간 신경이 더 눌리게 됩니다. 좋아지려고 하신 건데 방향이 반대였던 겁니다.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하셨으니 왜 특정 운동이 협착증의 금물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착증은 고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아진 터널이 저절로 넓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 신경이 더 이상 심하게 눌리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의 핵심이 바로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 방향입니다. 협착증은 강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눌리지 않게 조용히 관리하는 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오늘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급물 운동 가파른 등산입니다. 특히 내려오는 하산이 더 위험합니다. 등산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실제로 유산소 운동도 되고 하체 근력도 강화되고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몸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면서 척추관이 조금 열리는 방향이거든요. 문제는 내려올 때입니다. 하산할 때는 허리가 자연스럽게 신전, 즉 뒤로 젖히는 방향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경이 이미 눌려있는 좁아진 통로에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적응이 되기도 하고 하산 직후엔 별 느낌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조금씩 신경 눌림이 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다리가 더 저리고 더 빨리 터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더 나빠지냐고 하시는 분들 중에 등산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등산을 아예 포기해야 하느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파른 산보다는 완만한 둘레길이나 평지 산책로를 선택하세요. 등산을 하실 거라면 트레킹 스틱, 등산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스틱을 쓰면 하산 시 허리와 무릎에 가는 충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르막보다 하산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시는 겁니다. 올라갈 때 힘들어도 참으셨다면 내려올 때는 더 천천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산 중에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앞으로 살짝 숙인 자세로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면 척추관이 살짝 열리면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격렬한 등산보다 평지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급물 운동입니다. 허리 과신전 스트레칭,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허리 통증에 좋은 스트레칭을 찾아보시면 코브라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리며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에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디스크가 앞쪽으로 밀려 나온 경우에는 뒤로 젖히는 동작이 디스크를 제자리로 밀어 넣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협착증은 다릅니다. 협착증의 코브라 자세는 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 척추 뒤쪽에 관절 압박이 증가하고 신경이 지나는 구멍, 추간공이 더 좁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엎드려서 허리를 힘껏 젖히고 있으면 신경이 좁아진 공간에서 더 세게 눌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오히려 엉덩이나 다리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퍼지거나 다리가 더 무겁고 저린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허리 스트레칭을 했는데 왜 다리가 더 아프지 하셨던 분들, 혹시 코브라 자세나 허리 젖히기 동작을 하셨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동작을 멈춰야 하냐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허리를 젖히는 동작을 했을 때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내려온다면 그 순간 즉시 동작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프지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협착증에는 허리를 젖히는 방향이 아니라 허리를 살짝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방향의 스트레칭이 맞습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급물 운동입니다. 레그레이즈, 누워서 다리를 드는 복근 운동입니다. 코어가 약하면 허리가 더 나빠진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입니다. 코어 근육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어를 강화하겠다고 누워서 두 다리를 쭉 뻗어 위로 드는 운동, 혹은 한 발씩 번갈아 올리는 운동, 이런 동작이 협착증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까? 우리 다리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한쪽 다리 무게만 해도 체중의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 무게로 다리를 쭉 뻗은 채로 들어 올리면 지렛대 원리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특히 복근이 충분히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면 복근이 버티지 못하고 허리가 바닥에서 들리면서 허리 과신전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립니다.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신경이 압박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복근과 코어 근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레그레이즈는 의도와는 달리 허리와 신경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코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오늘 뒤에 말씀드릴 브릿지 운동이 그 대안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만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다리를 쭉 뻗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과도한 부담 없이 코어와 엉덩이 근육을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코어 운동을 아예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협착증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3가지였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가파른 등산, 특히 하산, 허리 과신전 스트레칭, 코브라 자세나 허리 젖히기, 레그레이즈 누워서 다리를 쭉 뻗어 올리는 복근 운동. 이 3가지는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협착증에 반드시 해야 할 운동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릎 가슴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신경 통로, 즉 척추관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아까 터널 이야기 드렸죠? 뒤로 젖히면 터널이 좁아지고 앞으로 구부리면 터널이 조금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작은 바로 그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침대나 바닥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오세요. 양손으로 무릎 아래를 가볍게 감싸 쥐고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이때 억지로 힘을 줘서 당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이 가슴에 가까워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세요. 숨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길게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쉬는 동안 허리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10초에서 15초 유지 후 천천히 발을 내려놓으세요.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양 무릎을 동시에 당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쪽 무릎씩 번갈아가며 하셔도 됩니다. 효과가 뭐냐고요? 이 동작을 하는 동안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집니다. 신경에 가해지던 압박이 잠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하고 나서 허리가 조금 편해진 느낌, 다리가 덜 저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각적인 편안함을 유도하는 동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드실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무리 동작으로 하실 때, 이 세 타이밍에 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작 중에 허리나 엉덩이로 찌릿한 통증이 온다면 무리하게 더 당기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 동작 어렵지 않죠? 누구나 집에서 침대 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해야 할 운동 2번째입니다. 브릿지 운동, 엉덩이 들어 올리기입니다. 아까 레그레이즈는 허리에 과부하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신 코어와 엉덩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브릿지 운동입니다. 왜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냐고요? 척추를 지탱하는 건 허리 근육만이 아닙니다.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이 강해지면 척추가 받는 하중을 엉덩이가 대신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엉덩이가 허리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허리로 쏠립니다.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에 부담이 계속 가면 당연히 증상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착증 재활에서 엉덩이 근육 강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무릎을 세워주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에서 엉덩이,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올려주세요. 이때 허리를 꺾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리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올리는 겁니다. 엉덩이를 꽉 쥐는 느낌으로 올리세요. 올라간 상태에서 5초 유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 5초 유지가 힘드신 분들은 2초에서 3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을 너무 빠르게 반복하지 마세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는 과정에서 근육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빠르게 하면 근육 대신 반동을 쓰게 되거든요. 이 운동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근육을 쓰는 겁니다. 이 브릿지 운동은 하루에 한 세트 10회면 충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더 좋고요. 꾸준히 2주에서 4주 정도 하시면 허리의 안정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야 할 운동과 하면 안 되는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내가 하는 운동이 지금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를 위한 운동 강도 체크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운동을 하든 공통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중에 다리로 방사통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방사통이란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처럼 퍼지는 통증이나 저림입니다. 이 느낌이 운동 도중에 온다면 그 동작은 지금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참고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세요. 두 번째, 운동 다음 날 누울 정도의 통증이 생기면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운동 후 약간의 근육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면 그건 몸이 과부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횟수와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세 번째,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발 감각이 둔해지면 병원에 가세요.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발바닥이나 발등 감각이 이상하게 둔해지거나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으로 해결될 상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이 없으면 운동이 좋은지 나쁜지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전문가 팁을 더 드릴게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물이 몸을 떠받쳐 주기 때문에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지상에서보다 훨씬 적어요. 그 상태에서 걷거나 가볍게 움직이면 관절과 신경에 부담 없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수중 보행은 협착증 재활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저병이나 격렬한 수영은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가볍게 물속에서 걷거나 배영처럼 허리 부담이 적은 영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상 속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하루 종일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시면 운동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협착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상 자세는 운동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래 서 있는 자세를 피하세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집니다. 주방에서 오래 서서 요리하실 때 싱크대 아래 발 받침대를 두고 한 발씩 번갈아 올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척추관에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협착증의 경우에는 살짝 뒤로 기댄 110도 정도의 자세가 오히려 척추 부담이 적습니다. 딱딱하게 세운 자세가 오히려 허리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을 주거든요. 셋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굽히세요.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짚는 동작은 협착증에 매우 나쁩니다. 무릎을 굽혀 쪼그리고 앉듯이 내려가서 물건을 들고 무릎 힘으로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 습관 하나가 허리를 지켜줍니다. 넷째, 잠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보세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가 되면 허리의 과신전을 막아줍니다. 옆으로 누우실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시면 골반이 안정됩니다. 다섯째, 찜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급성으로 염증이 생겨 열감이 느껴지거나 부어 있을 때는 냉찜질이 먼저입니다. 열이 없고 만성적인 뻐근함이라면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춰 선택하세요. 이런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협착증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10분, 20분이지만 자세는 하루 종일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자세 교정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은 강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눌리지 않게 방향을 맞춰 관리하는 병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3가지. 가파른 등산, 특히 하산. 허리를 뒤로 젖히는 과신전 스트레칭. 누워서 다리를 쭉 뻗어 올리는 레그레이즈. 반드시 해야 할 운동 2가지. 누워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하루 5회. 무릎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 하루 10회. 그리고 운동 중 다리로 전기 오는 느낌이 오면 즉시 멈추고 발목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 이 2가지 안전 원칙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하던 운동 중에 허리 젖히는 스트레칭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멈추세요.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가슴 당기기 딱 5회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착증은 포기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방향을 맞추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20년 넘게 척추 재활 현장에서 일해온 제가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